이번 토픽은 회귀분석의 가정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선형성에 대해서 할 겁니다. 선형성은 가정이 1, 2, 3, 4, 5, 6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1번에 해당됩니다. 이 가정을 1, 2, 3, 4, 5, 6, 6개로 나눴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토픽은 1번에서 할 거예요. 선형성이라는 것은 선형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형관계가 있는데 뭐와 뭐의 선형관계냐 하면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와 independent variable x, x와 y 간의 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형관계가 있어야 회귀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선형관계 없이 회귀분석을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6번째 가정에서 There is no exact linear relationship. 이때 선형이 있어요. 또 선형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No exact linear relationship. 이때는 1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6번을 보면 이렇게 among independent variables, x 변수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x와 y 간의 선형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6번은 x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마다 약간 어썸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가정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간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x의 값이 xi일 때 y 값은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분포를 할 겁니다. x의 값이 xj일 때 y 값은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찰점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와 y의 관계를 보면 선으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 같아요. 이런 경우는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선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죠. 2차 함수 정도의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걸 억지로 선을 그은다면, 즉 회귀분석을 해서 회귀선을 구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노랑 같은 경우는 실제 값, 관찰점을 제대로 추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차가 예를 들면 크게 생기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의 1이라고 할게, x5라고 할게. x5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차가 얼마만큼 생기나요? 실제 값은 이거고 회귀선상에 있는 값은 이거니까 이만큼의 오차, 즉 빨간 수직 간격만큼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추정 오차라고 합니다. 왜? 추정했는데 저만큼 오차가 생겼으니까.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요. 자, x5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x5일 때 회귀선 사이에 있는 값은 여기고요. 노란 점이고, 실제 값이 요거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럼 오차가 얼마만큼 생깁니까? 이만큼 생기죠. 이것이 추정 오차입니다. (1번) 가정은 이것은 만족하는 반면에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회귀선이 이렇게 도출될 거고, 이거 해봐야 x와의 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y를 추정할 때 제대로 추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CFA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스타벅스라는 회사예요. 쿼터리 세일즈 분기 데이터입니다. 분기별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2001년부터
쭉 해서 분기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쪽 X축은요 타임이고요, Y축은요 세일즈입니다. 매출액. 그때 분포가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노란 걸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선형일까요? 즉 X와 Y의 관계가 선형으로 보입니까? 즉 가정의 1번을 만족한다고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선형 회기식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선형 회기식을 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일즈는 B0, B1 타임 이렇게 해서 회기식을 구해본 거예요. 이게 표본 회기식입니다. 그랬더니 R 스퀘어드가요 무려 96%나 나왔습니다. R 스퀘어가 96% 나왔다는 얘기는 Y의 움직임을 X가 설명하기도 하고 엡실론 즉 모르겠는 요인도 있는데 X가 약 96%를 설명하고 Y의 움직임을요 나머지 4% Y의 움직임 4%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R 스퀘어가 높다는 것은 선형관계 회기선을 그었으니까 그 선형관계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면 1번 가정을 만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1번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X와 Y의 이 자료만 보고 선형관계가 있다 없다 판단하긴 조금 이르다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면 될까? 입니다. 회귀분서의 가정은 대부분이 다 에라텀에 대한 가정입니다. 1번도 에라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라텀이란 건 모집단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는 표본만 보니까 표본을 보고 모집단의 에라텀이 어떤가 유추할 것입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관찰 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회기선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X와 Y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라텀의 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에라텀을 보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의 관찰점이 있는데 1번은 X값이 이럴 때 오차가 추정 오차 이만큼이 됩니다. 그걸 생각해서 거리를 이렇게 똑같이 오차를 만든 다음에 요 점은 여기에 표시되겠네요. Y를 에라로 놨으면요. 2번은요 이렇게 표시될 거고 3번은 이렇게 표시될 거고 4번은 이렇게 표시될 것입니다. 자, 이건 모집단에 관한 얘기고요. 가정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모집단은 못 볼 거고, 그래서 편의상 표본으로 바꾸겠습니다. 표본이라 할 때 이것은 리지주얼, 잔차가 되겠죠. 이 잔차 리지주얼이 봅니다. 즉 리지주얼을 보고 모집단의 에라텀을 추론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선형성이 있는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를 봤는데 관찰점이 4점이라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점을 좀 많이 해볼게요. 그렇다면 표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선이 이렇게 조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에라텀 리지주얼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에라텀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면 X와 Y는 선형관계임을 대충 감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까 2차 함수까지 생긴 거예요. 자, 회기선이
도출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럴 때 리지주얼 잔차는 어떻게 표시될겠습니까? 관찰점 한 점을 보죠. 자, 요 점을 보겠습니다. 요 점은 x의 값이 이 값일 때고, 이때 추정 오차는 요거의 차이인 요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그 관찰점은 이렇게 찍힐 거예요. 따라서 이 많은 관찰점들은 아마 이렇게 찍힐 거예요. 잔차가 이렇게 생겼다면 모집단의 에라톰도 이거와 비슷할 테고, 따라서 선형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선형이라면 이런 스타일로 돼야 되는데 선형관계가 아니면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x와 y의 분포만 보고 첫 번째 가정을 만족하겠구나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잔차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회기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회기선이 아마 이렇게 선이 생길 거예요. 대충 선형 같은데 이게 진짜 선형일까 보기 위해서 잔차 리지주얼 플롯을 보겠습니다. 리지주얼 플롯은 이 x축에 x를 쓰시거나 y 해트를 쓰시면 됩니다. x를 쓰거나 y 해트를 쓰는 것과 동일한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y 해트는 2 더하기 3x라고 가정해 볼게요. 회기선이 이렇다면 2는 고정된 상수고 3도 고정된 상수입니다. 즉 x의 값이 1이면 y 해트의 값은요 무조건 5고 2면 8이고 이렇습니다. 즉 x의 값을 놓나 y 해트의 값을 놓나 똑같아요. 간격만 x에 놓으면 간격이 하나씩이고요, y 해트 놓으면 간격이 3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쪽 y축은요 잔차입니다. 리지주얼. 그래서 플롯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 여기 0을 보겠습니다. 0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지주얼의 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뭐 약간 변형했지만 대충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 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은요, 여기요, 이쪽 편은 회기선보다 관찰점이 높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관찰점이 회기선보다 낮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관찰점이 회기선보다 높게 있습니다. 선형 같지가 않습니다. 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r² 값을 보거나 혹은 x, y의 플롯만 보시면 안 되고 리지주얼 플롯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봐서는 선형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요, 이 y축의 축 간의 거리, x축의 축 간의 거리에 따라 상당히 바뀝니다. 이 거리를요, 간격을 1000으로 했는데 만약에 2000, 4000 이런 식으로 쫙쫙 축소시키면요 더 선형 같아집니다. 즉 x축과 y축의 간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선같이 보이기도 하고 선같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지주얼 플롯을 보면 됩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서 제가 x를 써도 되고 y 헤드를 써도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x를 쓰는 게 편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x만 쓰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회기식이 이와 같이 심플 리그레션에서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x를 써도 되고 y 헤드를 써도 되는데, 다음과 같은 회기식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게요.
독립변수가 3개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지듀얼 플롯을 볼 때 이렇게 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고, 이 3개를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의 영향이, 3개 독립변수 영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즉 멀티플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개별 독립변수와 리지듀얼 플롯을 봐봐야 제대로 볼 수 없고요. 뭘 봐야 되냐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y 해트. y 해트는 2 더하기 3x1 더하기 4x2 더하기 5x3잖아요. 즉 x1, x2, x3가 다 포함된 y 해트를 x축에 놓고 잔차를 보셔야 정말로 1번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